안녕하세요. 해설갑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는 먼저 시장 얘기 좀 말씀드리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델타 변이, 코로나죠. 2차 확산,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뭐 수도권에서도 4단계 거리두기로 격상을 하고 좀 언론에서 공포를 많이 조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장중시장을 뭐 매일 쓰고 말씀드리고 이렇긴 하지만 시장이 하락한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2차 확산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뭐 언론에서 이제 기자분들 해서 시장 하락하기에는 재료가 좋아요. 재료가 좋은데 이것 때문에 공포를 시장으로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고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바로 이 중화권 증시 때문이에요. 중화권 증시 때문에 그렇고 뭐 델타 변이 확산인데 뭐 해외 증시는 괜찮잖아요. 서구권, 뭐 유럽이나 미국 쪽은 괜찮은데 오늘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락의 이유가요. 이 중화권 증시입니다. 중화권이 그 홍콩 중심으로 항생 지수죠. 이 반독점법 해서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 저점으로 이탈을 했었죠. 이탈하면서 공포가 최고치로 좀 나왔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저점을 깼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이제 뭐 대만 시장도 그렇고 충격을 한번 얘네가 심상치가 않구나 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그것 때문이지 이 델타 변이 확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항생 꼬리 달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아지고 실제로 0.7% 상승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지수 한번 볼까요? 종합지수도 보면은 밑꼬리가 좀 달렸어요. 밑꼬리가 달리면서 좀 회복을 해주려고 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해주는 모습인데 금요일 오후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델타 변이 2차 확산이 아니고 테이퍼링입니다. 델타 변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아요. 언론에서. 테이퍼링을 계속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근데 이런 뭐 델타 변이해서 뭐 경기가 안 좋아지네 뭐 이러면은 테이퍼링은 시기는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양책이 또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먼저 여기 중국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준율 인하가 나왔죠. 금요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지준율 인하 발표가 나와서 아시아 시장이 동반적으로 좀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는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하고 뭐 유럽 증시도 강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죠. 이 부분이 좀 파생과도 좀 연관이 돼 있었는데 이제 파생도 좀 포지션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에서는요. 유동성을 슬금슬금 회수를 하고 있었어요. 한 200억 위안 정도 달마다 이렇게 회수를 하고 유동성을 슬금슬금 회수를 하고 있었는데 15개월 만에 작년 이후로 처음이죠. 지준율 0.5%를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뭐죠? 지급 준비율을 인하시키는 거예요. 지급 준비율은 은행이 예금을 뭐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을 다 대출해 주지 말고 어느 정도 현금은 니네가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지 뭐 뱅크런 이런 게 오면은 거기서 줄 수 있으니까 1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을 모조리 대출해 주지 말고 지급 준비율로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어느 비율을 설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라. 대출을 그만큼 더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지급 준비율인데 이걸 인하시켰어요. 0.5% 인하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더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에 170조 원 상당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뭐 이에 따라서 여기 내용 나오죠. 대형은행, 뭐 중소형 은행 지준율 나오고요. 중국 증시가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막 성장률이 다시 회복세를 찾아가니까 유동성을 슬금슬금 회수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약했죠. 상대적으로 미국은 아직 테이퍼링을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중국은 슬금슬금 유동성을 회수를 했기 때문에 뭐 시장에 약간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준율을 전격적으로 인하를 하면서 다시 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을 했다. 오히려 지금 미국 10년물, 2년물 이런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한 이유, 10년물 특히 중요한 10년물이 하락한 이유가 이 경기 정점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델타 변이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것은 아니다. 이 델타 변이로 해서 시장에 2차 충격이 온다 막 이런 내용도 좀 나왔죠. 그러면은 개인들 물량을 털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그런데 한 번 경험했던 악재는 똑같은 악재로 시장이 대폭락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한 번 했던 내용이 또 나와서 다시 팬데믹이 오고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우리가 모를 때 그런 숨겨진 악재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그러면서 이제 경기와 그런 게 맞물렸을 때 팬데믹이 오는 거지 그냥 이런 내용으로 팬데믹이 오는 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렸었죠. 10년물, 2년물, 파란색이 10년물이고 빨간색 2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이게 역전이 나오면은 그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역전하는 거죠. 그런 게 나오면 경기 불황이 찾아온다 그랬죠. 이게 나오고 머지않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시장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금융위기 때, 요때죠. 금융위기 때 역전이 한번 나왔던 거고요. 이 주기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맞물릴 때 그런 악재가 튀어나오면 시장이 충격을 받는 거다. 지금은 채권 금리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최근에 뭐 조금 좁혀지긴 했지만 아직 뭐 우려할 수준이 아니죠. 1% 넘게 금리가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2차 팬데믹은 힘들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 다시 지급 준비를 인하하면서 마켓에 돈을 풀고 있다. 이러면 시장은 우호적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밑꼬리가 달리면서 회복을 해줬어요. 하락폭을 만회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제 파생 시장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먼저 옵션 포지션 한번 볼게요. 옵션 포지션이 만기일 지나고 지금 보시면 개인이 하방 풋으로 굉장히 많이 금요일에 매수를 했죠. 풋 매수를. 하방 쪽을 굉장히 크게 베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간을 보세요. 기간을 보시면 콜옵션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풋옵션을 팔죠. 뭐 외국인은 여전히 양매도고 그래서 외국인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과 기관이 포지션이 반대인데 개인이 강하게 하방을 잡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시장이 밀리는 게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집중적인 집단 행동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기관 외국인보다. 그런데 하방을 잡고 있어요. 옵션 시장에서. 여기에서 하나 시장이 크게 더 밀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힌트를 한번 얻었었고 그리고 선물도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5천억이나 또 선물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포지션을 강하게 하방을 잡았다. 파생 상품 쪽에서. 이러면 시장이 폭락을 해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개인이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그걸 쉽게 먹여주지가 않거든요. 쉽게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에 개인이 금요일부터 포지션을 강하게 하방을 잡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수가 있었다. 그런 수급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지준율 인하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장도 새벽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은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말씀드렸죠. 외국인은요, 그리고 기관, 얘네들은 주식을 살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파생 쪽으로, 파생 상품으로 선물해서 수익 챙기고 옵션 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지, 주식을 사서 여기서 뭐 차익 실현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수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던 거고, 대형주가 왜 못 올라갔죠? 지수가 3,300포인트인데 대형주가 올라가려면 3,500, 3,600포인트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게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움직이면은 지수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수 부담이 계속적으로 생기니까 이쪽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 장세로 계속적으로 최근에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 이후 델타 변이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흐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시장 차트입니다. 지금 야간 선물이 한 0.7%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출발은 급반등을 시작을 하면서 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요일에 이렇게 저점 매수를 한 거는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금요일에 이제 공포의 매수를 하는 것은 주식은요 쌀 때 사는 거라고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올라가는 거 쫓아가지 말고 하락할 때 하락해서 공포감으로 올 때 이 다음 영상에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말씀 드릴 예정인데 추세선 밑으로 급격하게 갑자기 막 급락을 했어요. 그럼 그런 건 매수를 해야지 절대 매도하는 게 아니죠. 어김없이 금요일에도 그런 걸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 지금 종합주가 지수 차트로는 추세선이 있죠. 이렇게 추세선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저점을 이으면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찍고 반등이 나와줬죠. 찍고 반등이 나와줬는데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자 코덱스 200을 보시면 코덱스 200은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했었어요. 코덱스 200은 이제 ETF 상품이죠. 시가총액 200 종목을 1위부터 202까지 이제 펀드로 가는 거예요. 이 인덱스죠. 대형주가 약했기 때문에 전고점을 못 넘어갔었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얘는 121선까지 왔었어요. 제가 이제 121선까지는 좀 열어놔야 된다. 커뮤니티에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121선까지 찍었죠. 121선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저점이 지지가 되는 게 당연하죠. 까지 왔고 선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물 보시면 선물도 121선까지 찍었어요. 다만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로는 온 게 아니지만 선물과 이제 코덱스 200 ETF 지수로 보면은 121선까지 조정이 나왔다. 목표치가 나왔던 거죠. 하락의 목표치가. 여기서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121선을 찍고 반등이 이제 시도가 나오고 할 텐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나오는 구간에 파생시장, 특히 선물 시장을 잘 보셔야 돼요. 선물에서 지금 외국인이 누적 매수가 한번 보면 어느덧 2조 8천억이에요. 2조 8천억입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선물 환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 선물이 계속적으로 좀 누적으로 3조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방 포지션을 잡는다. 외국인은 주식으로 돈 벌 생각이 없다 그랬습니다. 선물로 계속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시장이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는 구간에 선물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누적이 더 커진다 하면은 시장이 N자형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고 선물을 다시 환매수를 해주면서 이 매도 누적 포지션을 다시 줄인다. 줄여서 뭐 상방으로 잡으면 더 좋죠. 이런 줄이는 흐름이 나오면 시장이 다시 뭐 N자형으로 빠지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 시도 나오면서 다시 뭐 추세를 그리려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선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물 포지션보다는 선물을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선물과 다음 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하나 더. 그리고 선물 보시면서 환율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환율 차트인데요. 환율이 전고점을 넘어갔죠.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었어요. 여기가 첫 번째였고 여기 두 번째 전고점이었는데 넘어가서 지금 최고치예요. 올해 최고치에 왔죠. 근데 내일부터 시장 반등 시도 나오는데 환율 다시 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럼 시장이 역시 N자형으로 빠지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내가 뭐 지난주에 매수했던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면서 가는 전략으로 가야지 또 시장 반등 나온다. 뭐 따라가거나 하면은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환율이 오를 경우에 시장이 상승해서 환율이 빠져야 되는데 시장이 반등 시도가 나와요.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면은 계속적으로 경계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 여기서 또 시장이 하락이 나오는 건 역시 델타 변이가 아니고 경기 정점론에 대해서 내용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경기에 이제 피크를 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 거죠. 잠시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가 1.361%예요. 막 1.6% 가가지고 막 공포 테이퍼링 조장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경기 정점론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도 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시장이 뭐 크게 뭐 세게 바로 갈 수는 없지만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질질질 거리면은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어요. 그리고 테이퍼링은 늦춰질 수 있고요. 오히려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이런 경기 부양한 이런 부양책이 더 힘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이런 내용으로 하락이 나오면은 다시 상승이 나와요. 왜? 시중에 돈이 계속적으로 풀려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들어오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경기 정점론으로 인해서 절대 도망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오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나가는 팬더믹, 작년 3월 이런 팬더믹은 없다. 요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뭐 이 정도 크게 좀 잡고, 단기 전략은 이제 선물과 환율 잡고, 반등치도 나오는 구간에서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 많이 드렸고요. 이 정도만 좀 체크해서 가시면은 뭐 시장 다음 주도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지수가 조정이 나와야 대형주가 움직이는 겁니다. 지수 부담이 없어야 돼요. 지수 그 종합주가 지수 포인트 기준으로 3,300포인트에서 대형주들이 막 세게 올라가면은 3,500포인트, 3,600포인트 막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있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급하게 못 올라가고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종목 장세가 나왔던 거죠.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다시 지수 기준으로 이게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대형주 장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체크하면서 대형주 슬슬 이제 관심 갖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델타 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진단키트 이런 종목도 뭐 추격 매수해서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봤던 걸 봐야 된다. 테이퍼링, 이슈, 경기 부양책, 유동성을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회수를 하는지 그 부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주식은 결국 돈입니다.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건 돈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공급이 되면 상승이 나오는 거고 돈이 많이 줄어들면은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시황 방송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 방송으로 종목들 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